네, 안녕하세요. 정력진경연구소 연구원 소양입니다. 먼저 시간에 역경의 음과 양, 그리고 공과 일의 의미와 15일원, 11일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부터는 정력진경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문구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차례대로 하여 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먼저 오호라 금일 금일이여 63, 72, 81은 1호 1부로다 라는 대목과 거변하면 무국이니 12요 십변하면 시태극이니 1인이라. 1이 무십이면 무체요 10이 무일이면 무용이니 합하면 토라. 거중오하니 환극이니라 라는 대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호라 금일금일이여 63, 72, 81은 1호 1부로다 라는 대목에 대해서 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의 만물의 운행과 모든 움직임이 오늘에 이르러 본원의 하나로 귀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귀결을 하느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일상은 괴의상으로 볼 것 같으면 건이라는 괴가 됩니다. 건이라는 괴는 삼재, 즉 천지인의 모든 위가 모든 순수한 양의 기운으로만 꽉 차 있는 상이 되고, 이것은 아직 공간상의 이동이 전혀 없는 무동 무유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은 순양의 일상에 공상이 붙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일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꽉 차 있는 절대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성이란 말은 모든 대대의 상이 끊어진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일상의 건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드디어 여기엔 공상의 공간상이 붙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공상이 붙었다는 것은 전체가 꽉 차 있는 이러한 순수한 양의 기운으로만 돼 있는 일상이 드디어 공간상에 움직여가서 비로소 비워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워가게 되다 보니 최초에 그 괴상이 태가 되고 중간에 리괴가 되고, 이렇게 태괴와 리괴의 처음과 중간이 비워진 상이 되다 보니 진괴의 상이 되고, 또 이 진괴의 초혀마저 마지막으로 손괴의 음혀를 취하여 비우다 보니 모두가 비워져서 마지막 손괴를 취하는 순간 순수한 공상의 곤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지가 나뉘어진 연유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상이 순수한 공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순수한 공상의 곤을 인식하는 순간 여기엔 다시 일상의 시간이라는 개념상이 붙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상이 붙었다는 것은 전체가 완전히 비어져 있는 이러한 순수한 음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는 공상이 드디어 시간상을 머금어서 비로소 채워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가다 보니 최초의 그 괴상이 간이 되고 중간에 감괴가 되고 이렇게 간괴와 감괴의 처음과 중간이 차 있는 상이 되다 보니 손괴가 되고 이 손괴의 초요마저 마지막으로 진괴의 양을 취하여 채우다 보니 모두가 채워져서 마지막 진괴를 취하는 순간 순수한 일상인 건의 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공간상이 하나의 순수한 시간상에 응하고 합하여 지와 천이 하나가 되는 연유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상이 순수한 일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운행이 이러히 제3위의 변화가 되는 것은 만물은 삼재를 갖춘 연후해야 비로소 그 운행의 묘를 발휘하는 연고로 만약에 천지가 인이 아니면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고 인이 천지가 아니면 능히 존재치 못하기 때문에 이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만물은 성립되지도 운행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변화를 차례대로 하다 보니 8가지 상이 나타나서 이것을 복희씨가 상하여 8꾀를 그려내신 것입니다. 이 8꾀 중에 건과 고는 부모가 되고 나머지 6개의 꾀상은 건과 곤을 체러하여 나타난 것이라 그래서 부모의 자식들이라 하여 6자 곧 6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해 놓고 보니 그 위의 순서가 1건, 2태, 3리, 4진, 5손, 6곤, 7간, 8감, 9손, 10진, 1건이 되더라. 그래서 일부 선생님께서 만물의 운행이 일이 공이 되는 과정에 즉 천이 지에 분하는 과정에 2, 3, 4의 위가 나타나고 또 공이 일이 되는 과정에 즉 지가 천에 응하여 합하는 과정에 7, 8, 9의 위가 나타남을 관찰해 그 법상이 이렇다는 것을 보시고 선천의 2, 3, 4 위를 합한 9를 차례대로 후천의 7, 8, 9 위에 승하다 보니 63, 72, 81의 수를 얻게 되고 합하여 보니 216의 순수한 일상의 건인 건책수가 되더라. 그래서 만물은 결국 본원의 하나로 귀결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일호일부라 하신 것입니다. 일호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고 일부라는 것은 이미 만물의 운행 과정을 지난 순수한 일상의 10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주의 천지 체용을 다 합할 것 같으면 즉 1, 2, 3, 4를 다 합할 것 같으면 숫자의 10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10이라는 숫자는 일상과 공상이 하나로 붙어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선천이 천지의 분이 된다는 것은 전일한 천의 일상이 비로소 지의 공간상인 공상을 인해 분절되어서 드디어 시간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이 계속해서 쪼개어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분의 극에 이르러 5, 6 위에 완전한 공간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5의 위는 순수한 공상인 곤괴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주는 서로 멀어져 공간상이 팽창하는 듯 보이지만 실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점점 더 미세해지는 것이므로 이게 상대적으로 공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후천은 지천의 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선천의 결과인 순수한 공상이 후천의 일상에 다시 합해지고 채워져 가서 이로 인해 공간상이 수축하고 수축하여 더 이상 수축할 수 없는 제10위에 그 합의 극점인 건의 상태에 도달해서 10의 상인 빛을 형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공간상을 이루어가는 위를 모두 합하여 이러한 순수한 공간상을 체로해서 다시 후천에 승하여 공간상이 수축하여 가매 그것을 수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63, 72, 81은 1호 1부인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된 일부는 건괴의 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대 물리학으로 말한다면 빛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12의 건괴가 빛이 되느냐 하면, 건괴에는 공상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공간상이 전혀 없다면 그 속도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10의 모양은 분명히 1과 0이 두로 돼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이며, 또 1, 2, 3, 4의 위인 우주 전체, 천지의 체와 용이 하나로 합쳐진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우주를 싸고 있는 빛과 같은 상이라. 그래서 빛이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뜻은 물건마다 그 개수를 정해서 그것들이 한데 모여 있다는 의미이니 요즘 산수의 개념으로는 더하기가 될 것이고, 승한다는 것은 물물이 한데 모여 있는 수를 하나의 숫자로 하여 그 대상의 각 위에 하나하나마다 이 모여 있는 숫자의 합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니 요즘 산수의 개념으로는 곱하기가 될 것입니다. 천지 최용 10의 숫자는 먼저 1강에서 자세히 하였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1강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인 이 시점에서 한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러한 모양상이 무한히 연속돼 파장됨을 금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현재의 이 시점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굴신의 상만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이 한 생각이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당장 현재의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것이 연속해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인데, 과거를 연상하는 것도 과거를 연상하는 현재의 생각일 뿐이고, 미래를 추측하는 것도 미래를 추측하는 현재의 생각일 뿐이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지금 내 한 생각 속에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한 것이므로, 만약에 지금 당장 현재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한 생각이 멸해 없어질 것 같으면 과거와 미래의 개념상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악습과 또는 좋았었던 모든 행상이 함께 멸해 없어질 것이며, 미래에 장차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도 현재의 한 생각과 더불어 동시에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는 말하길 심약멸시 죄영망이라 하여 이것을 진참회라 하였습니다. 해석하자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의 상이 모두 멸할 시에 죄도 또한 역시 없어진다 하여 이것을 진참회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답게 속죄하고 참회를 하고 싶다면 현재 우리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우글우글하는 망상과 생각들을 소진해 멸해서 지금 당장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지었던 악한 죄와 나쁜 일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금일의 의미의 결론은 한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공상인 음과 일상인 양의 파동으로 인해 사상, 8궤, 64개 내지는 무량수에 나아가도 오직 당장 지금의 한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당금 현재의 일시일 뿐인 것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당금 이 일념이 이 또한 무량한 시간의 개념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거변하면 무국이니 10이요 십변하면 시태극이니 1이니라. 1이 무십이면 무체요 10이 무일이면 무용이니 합하면 토라 거중오하니 황극이니라 라는 대목에 대해서 논을 하겠습니다. 금일금일의 현재가 쌓여서 1건, 2태, 3리, 4진, 5손, 6곤, 7간, 8감, 9손, 10진, 1건이 되었는데, 이들의 위를 지나고 보니 이미 1로부터 12수가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께서 10과 1인 건을 근본으로 하여 다시 삼극의 도인 무극, 태극, 황극에 나뉘어지는 이치를 밝히시게 된 겁니다. 왜 이러한 근본의 성품이 3으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순수한 공상인 무극과 순수한 일상인 태극은 순수한 공과 일이기 때문에 대대가 끊어진 절대성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하는 바가 없다가 이 둘을 다 갖추어 무와 태를 인식하는 관찰상이 나타나매 이것을 황극이라 한 것이니,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질 것 같으면 우주와 만물은 성립되지 못할 것이고 운행됨도 없을 것입니다. 즉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주는 성립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인 극의 성품이 그 운행의 묘함을 빌어서 무, 태, 황이라 하여 하나의 극이라는 근본 성품에 갖다가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변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순수한 일상을 인식하고 순수한 공상을 인식해서 일에 공이 붙어 있고 공에 일이 붙어 있다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상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이 인식하는 상은 공상이어야 가능할 것이고 순수한 공상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인식하는 이 상은 일상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관찰하는 주관은 항상 대상에 대해 반대의 상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그 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개념을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변의 거는 드러내어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만약 우리가 인식하는 이 인식의 분별인 변을 드러내 제거해 놓아버릴 것 같으면 바로 순수한 절대상인 일상이거나 순수한 절대상인 공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의 일상과 공상은 본래 둘 다 절대라는 성품에서 같은 것이다 라 하는 것을 모양하여 10이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그 극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하여 무극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 극도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인식 분별상이 없는 이것을 뛰어난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렇게 일체 분별의 인식을 떠난 십무극을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다시 10을 변한 것이 되어서 이렇게 10을 세는 순간 바로 1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10이라고 셈과 동시에 1이라는 의미이니 이것이 바로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라 해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1이라는 것은 10을 셈과 동시에 나타난 1이라 이 1은 10이 아니면 그 몸뚱아리도 없는 것이 되고 또 10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10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1이 아니면 10이라는 것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이 1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10이 무일이면 무용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합하면 토인이라 라고 한 것은 흑토자의 토를 볼 것 같으면 십자 밑에 일자가 붙어 있는 것이니 이것은 10과 1이 합하여 10과 1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해서 합하면 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을 셈과 동시에 10과 1이 같아서 같은 동시성이다 라고 하여 이 둘을 동시에 관찰하고 갖춘 것을 환극이라 한 것인데 이 환극이란 것은 이미 관찰하는 상이 있어서 이미 관찰한다면 반드시 양쪽으로 분리된 상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
일자에 갈라진 양분된 오가 황극과 더불어 중에 거한다 하여 거중 오 황극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흑토자의 모양을 보면 열십과 한일자를 합해서 10과 1을 동시에 갖춘 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10을 1로 양분한 상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궁에다 안치해서 중오 황극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만하면 대충 설명이 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세분에 논을 하자면 약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역진경 제2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